스튜디오에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 나와 있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금리 인하 시장에서는 예상을 다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박찬 기자의 리포트를 보면 내수, 수출 다 어렵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금리를 인하했고 어느 정도입니까? 네, 우리 경제를 둘로 쪼개면 예. 내수와 외수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 예. 이 내수는 크게 소비와 투자라고 구분할 수 예. 있겠습니다. 가계 소비는 역시 자료 보시는 것처럼 소비 심리가 12월 들어 100 밑으로 떨어지면서 예. 급격히 얼어붙었고 예. 아직까지도 채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소비자의 소비 판매가 굉장히 많이 줄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예. 역시 기업들의 투자 심리도 얼어붙었기 때문에 예. 적극적으로 투자를 못하니까 내수가 얼어붙은 겁니다. 예. 수출 또한 여러분은 이미 절감하고 계시다시피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예. 우리나라의 수출길도 녹록지 않겠다라는 관측이 많아지면서 예.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지 않나 평가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금리를 내리면 우선 내수가 좋아질까요? 네. 기대 효과는 뭡니까? 네, 물론 여러분들께서 절감하시다시피 금리 인하한다고 과연 경기가 좋아지겠는가? 예. 물론 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예. 다만 금리를 떨어뜨린다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연간 소매 판매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낮은 숫자 마이너스 2.2%. 예. 그리고 소매 판매가 3년 연속 감소세. 이것도 역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소비자들의 이자 상환 부담마저 그나마 절감시켜 준다면 예. 소비 여력이 확보되겠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이자율이 좀 떨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신규 투자 해볼 만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만들겠죠. 예. 심리를 자극하고자 한 그런 조치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불쏘시개 역할을 조금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네. 자, 금리를 내리면서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1.75%포인트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지금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우리만 서두르면 환율 그리고 인플레 압력까지 받는 거 아닙니까? 네,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예. 이제 한국은행이 현재 고려하고 있는 적절한 금리, 어떤 금리가 우리 한국 경제에 가장 적절한 금리일까? 고심이 깊습니다. 예. 두 개의 양팔로 제 저울로 비교를 할게요. 물론 내수 경기 침체 너무 심각합니다. 예. 그리고 환율, 강달러가 지속되는 것도 너무 심각하죠. 예.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위중할까를 평가한 겁니다. 예. 강달러도 위중하지만 내수 경기가 더 위중하다라고 평가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예. 두 번째는요. 한국은행이 이제 강달러는 뉴노멀이야. 계속 강달러 환경에 놓이게 될 거야. 1,400원대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판단한 것도 하나의 근거가 되겠고요. 예. 마지막 세 번째는 금리 인하 이외에 다른 변수가 있다. 한미 금리차 외에 다른 변수들 때문에 강달러를 야기하는 것이니까 예. 지금 이번 금통위에서는 역시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금리 인하가 환율 안정보다 더 위중하다라고 평가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장은 항상 미래를 내다봅니다. 네. 자, 한은이 금리를 인하했으니까 자, 그러면 올해 금리를 몇 차례 인하할 것인가? 그리고 네. 다음 차례 금리 인하는 언제쯤인가? 이렇게 네. 지금 계속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자, 일단 지금 버스가 종점을 향해 달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종점을 우리는 중립금리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2.75%의 금리를 운용하기 시작한 거고요. 네. 이제 종점은 2%를 향해 가는 것인데 예. 그게 2, 3회 정도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예. 다만 올해 안에 모두 종점까지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예. 올해는 저의 생각은 2번 정도. 그래서 남은 두 번째 금리 인하는 아마도 연 중반 정도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6월, 7월, 8월 정도가 두 번째 금리 인하의 시점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건데 네. 오늘 사실은 금리 인하 외에도 좀 충격적인 것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 올해 겁니다. 자, 한은이 1.5%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원래 1.9%였는데 0.4%포인트 내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낮춰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직 실감이 안 가는데 1.5%포인트의 경제 성장률 이게 어느 정도 나쁜 겁니까? 제가 이 경제 전망 보고서를 정말 매의 눈으로 예.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50여 예. 페이지인데요. 예. 이 보고서에서 밝힌 이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가 예. 제가 연구자 인생을 살아오는 내내 예. 이 정도인 적은 없었다라고 예. 느낄 만큼이었습니다. 예. 실제 이 정도,
그러니까 1.9에서 1.5%로 0.4%포인트 조정한 것은 예. 우리나라 경제 전망 역사상 가장 큰 폭의 하향 조정이다. 아, 그렇군요. 이 말씀드리고요. 예. 또 한 가지 1.5%로 조정했는데 이 1.5%는 어떤 숫자를 의미하느냐. 예. 우리의 한국 경제가 근현대사에서 네 번의 경제 위기를 겪었습니다. 예. 1980년, 또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이 네 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성장률이 2023년 1.4%였습니다. 예. 조금 회복되는 줄 알았더니 다시 1.5%로 그 극조로 낮은 성장률을 다시 한번 더블딥처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예. 정말 이 보고서를 읽는 제 마음이 너무나 참담하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은 총재가 더 경고했습니다. 네. 관세 압박이 심해지면 말씀하신 대로 1.4%까지 떨어질 수 있다. 자, 네. 그러면 자동차 반도체에 25% 관세가 조만간 부과가 됩니다. 네. 자, 우리 경제에 어떤 타격을 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예.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 관련 산업을 예. 시가총액으로 헤아려 보면 대략 한 45%가량 됩니다. 예. 경제 규모 면에서도 그러하고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자동차와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 반도체까지 합하면 35에서 40%가량 됩니다. 예. 그만큼 절대적인 비중이 바로 이 반도체와 자동차인데요. 예. 이 부분의 관세 전쟁이 시작된다면 결국 수출길이 막히고요. 예. 수출길이 막히면 수출만 악화되는 게 아니라 반도체 공장, 자동차 공장, 인근에 있는 자영업자까지 내수 경기 침체로도 같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관세 전쟁은 정말 어마어마한 타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은 총재 오늘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금리 인하만으로는 경기 방어에 한계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재정 정책이 동반돼야 된다. 여러 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네. 자, 추경 이제는 해야 됩니까? 네. 현재로서는 이 정도 심각하게 내수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는 예. 추경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추경의 엄격한 정의는 기존 25년 예산안을 짜기 전에 그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렇죠. 소위 이런 관세 전쟁이라든가 또 비상계엄 선언 사태 이후에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 이런 것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25년 예산안에는 담겨 있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큰 변수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충격을 방어하기 위한 추경이 편성될 것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하나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자, 기준금리 내리는데 대출금리 내리지 않는다. 비판이 많습니다. 네. 금융당국이 지금 은행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데 이번엔 좀 통할까요? 네, 이번에는 통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예. 보겠습니다. 예. 결국 시중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네. 시중금리 또 안정화 그것을 통한 내수 경기 부양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행보가 좀 강하게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